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그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그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하여서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그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그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서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돼요.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기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죠.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놓은 그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두 스푼 넣어서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그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예요.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파를 송송 썰어서 꼭 넣는데 유독 그 미역국을 끓일 때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그 미끌거리는 그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이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돼요.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그 우유보다 무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거죠. 성인 하루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mg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그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미역이 그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그 미역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그 추적 조사를 했어요.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요.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무려 20%나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멎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한데요. 칼슘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서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또한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서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거칠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이에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이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처럼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또 전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 등의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후코이단은 항암 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졸중과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그 항산화 작용으로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서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게 되면 암세포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여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체내 요오드를 배출하여서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그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그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 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오히려 많은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단백질은 그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하지 못했던 비타민 K도 지금은 허가가 나서 요즘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때 미역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서 같이 섭취하게 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우리 몸을 유지하게 돼요.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아주 잘 된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바로 수박입니다. 더울 때 그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수박을 특히 꺼려 하시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수박 껍질 버리기 참 귀찮으시죠?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인 음식들과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의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에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오고 기운이 빠져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 있어요.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최근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아주 가득한데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에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드시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지게 되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되어서 기력이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액 속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죠. 치즈와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튀김과 같은 기름 범벅인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데요. 수박은 자체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에 열을 뚝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그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하여서 소화를 더욱더 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안 될 수 있으니 소화를 위해서는 수박을 식사 후 바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함께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깜짝 놀랄 만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계피가루예요.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에 효과를 배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 있는 거죠. 계피가루를 도대체 수박과 어떻게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어요. 바로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인데요. 물 200ml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서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수박의 색깔이 빨간 이유는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에요.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인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나 많이 들어있어요.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싹 제거해 줍니다.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주게 됩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키기도 하게 되는 거죠.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까지 싹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조금 전 알려드린 대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가 된답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 버리시나요? 앞으로는 꼭 수박씨도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과 땅콩, 해바라기 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에요. 리놀렌산은 뇌 자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고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렌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 줍니다.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최고죠. 또한 쿠크루비타신이라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서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까지 있어요. 수박씨를 모아서 잘 씻어 말린 뒤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은 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드시고 흰 부분은 그냥 버리시는데요. 이 수박의 흰색 껍질 부분이 정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 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돼요. 그 노폐물이 제때제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뀌어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서 붓기 제거 및 독소 배출 효능이 아주 탁월한 거죠.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줘 혈관이 넓어진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몸속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 후에 매실청과 식초를 넣고 숙성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서 피클을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랍니다. 또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에 그 비타민이 많아서 얇게 썰거나 갈아서 얼굴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주고 수분까지 보충해 줍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 진정 효과가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노화 방지에 좋은데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 좋고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은 피부 보습 효과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수박에는 몸속에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아르기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위로 인한 피로 해소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체 중에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면역력도 강화해 주는데요. 수박의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좋고 지방 분해 및 근육 강화시키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나 과로로 인한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농업식품 화학지식 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473ml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 박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로 무를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깨소금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을 넣지 않고 무나물 볶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 더 넣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약 1시간 정도를 절여주세요. 다 절여지면 무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다 버리지 말고 사용합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줍니다.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고 물을 볶게 되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들기름을 넣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줄여주고 물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이 졸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만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두 스푼 넣어주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런 방법으로 무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 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무 중에서도 특히 겨울무에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고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무는 이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하고 그래서 배출을 쉽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를 생으로 먹게 되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이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맥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달리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효능으로 인해서 가래, 기침 등이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무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릴 때 배숙을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멎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기침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무와 배에는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서 기관지염, 편도선염, 그리고 후두염 등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1대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에는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살보다는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는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요. 그대로 할 때 너무 걸쭉하게 돼서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것인데요. 천연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입니다.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되어 있어서 고기를 드실 때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김장을 하고 나면 그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그 무로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이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에 있는 그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제가 풍부한데요. 치킨을 배달시키면 치킨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도록 돕는 것이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이에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도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인데요.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를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인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넬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시넬레이트는 항암작용을 가진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작용을 넘어
항암 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이에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 100g에는 2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무에 칼슘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되는데요. 무말랭이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인데요.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흡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죠. 무말랭이를 기름에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말랭이의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이 당으로 변하여서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에는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꿀입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나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고 몸의 기력을 더욱 보충해 줄 수 있어요.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 안에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몸의 면역력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데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효과는 미미하므로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무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열에 익혀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마늘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시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에 아무리 많은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의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나면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졌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고온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무려 18배나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으면 되죠.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버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이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도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요. 꿀에 재워서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두통이 생기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왜 마늘장아찌가?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사드시지 말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높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